새 봄에도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충북기자협회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김영환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가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철마다 조명은 받지만 실제 정치권에서는 설 자리가 좁은 청년 정치. 청년 정치란 무엇이고 과제는 무엇인지 기획보도로 짚어봅니다. 전현직 시장과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출마한 충주시장 선거. 토론회와 연설회를 통해 한치 양보 없는 격전을 벌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충북기자협회가 유권자의 표심을 살펴보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충북도지사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충북도지사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 38.2%,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 52.3%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14.1%포인트, 김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기타 다른 후보, 모르겠다는 부동층은 9.5%였습니다. 이번엔 두 후보의 지지층을 분석해봤습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김영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김 후보가 54% 가까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두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엇갈렸습니다. 노영민 후보는 30살 미만과 40대에서, 김영환 후보는 30대와 50대 이상에서 더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49% 넘는 지지를 얻었습니다. 다만 동남 4군에선 두 후보의 격차가 가장 적었고 청주권에선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지지 후보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은 노영민 후보가 36.3%, 김영환 후보가 57.8%를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1.5%포인트로 지난 3일 조사 때 18.3%포인트보다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충북기자협회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충북 만 18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과 21일 ARS 자동응답 조사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4년 만에 재격돌하는 전현직 충주시장들이 어제 저희 MBC 충북에서 방송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서로를 잘 아는 두 후보자는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로를 잘 아는 우건도 조기령 후보는 날선 공약 검증을 이어갔습니다. 우 후보는 조 후보의 용섬 국가정원 조성의 사전 검토 여부를, 그 순천만 그런 것도 2003년에 습지를 지정이 받고 그리고 거기서 또 엑스포를 하고 해서 13년인가 후에 국가정원이 됐어요. 우선 지방정원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기 내에 이걸 완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정원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조 후보는 우 후보의 현금성 지원 공약의 현실성을 꼬집었습니다. 충주시 1년 예산이 1조 원인데 1천억을 현금으로 빼내면은 주민들 수건 사업이나 생활 그 지원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필요 없는 예산을 안 쓰고 또 예산이라는 게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개인 검증도 이어졌습니다. 우 후보는 충원탑이 있는 명승지 탄금대에서 지지자들과 행사를 벌인 조 후보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고, 이렇게 몰상식한 지도자가 시장에 출마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퇴하실 생각 있으세요? 조사모 회원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잠입시켜가지고 2년을 따라다니면서 저거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었더라고요. 조 후보는 우 후보가 과거 시장 시절 형사처벌받은 사안을 거론했습니다. 직원이 인사비리를 저질렀는데 덮어주면서 내가 다 뒤집었을 테니까 니들은 안 한 걸로 해라. 이렇게 했다면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내 지원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모든 거는 제가 했다고 해서 저한테만 벌금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다 벌금 받았습니다. 이 밖에 조 후보는 구도심에 지상 30총 규모의 주상복합을 세우겠다는 우 후보 공약은 자신도 검토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우 후보는 4년 전 선거 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무술공원 라이트월드 무료 입장권 배부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충주 무술축제 존치 여부는 조 후보는 큰 틀의 재검토를, 우 후보는 존치하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또 반쪽짜리 KTX라는 지적을 받는 중부내륙선 철도 활성화와 관련해 우 후보는 경기 광주 수서간 복선전철 조기 개통과 수안보역 인근 4계절 워터파크 추진을, 조 후보는 내년까지 충주 판교 우선 연결과 충주역과 왕성역 등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열흘도 채 남지 않은 6일 지방선거의 열기가 이렇게 더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지역의 4년을 이끌어갈 후보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각 시군별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청주시와 증평군 그리고 괴산군입니다. 심충만, 김대웅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시민운동가 출신의 민주당 송재봉 청주시장 후보는 공약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삶의 질입니다. 무심천을 중심으로 수질과 생태를 복원해 수변테크와 둘레길 등 도심 문화 생태 공간을 꾸미는 무심천 프로젝트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함께 2050 탄소 중립 등 환경 공약과 청주형 기초생활보장제로 대표되는 복지 공약, 우암산 둘레길을 더 발전시킨 놀이공간 조성 등 당장 삶의 질에 직결된 도시 소프트웨어 부문에 강세를 뒀습니다. 청주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지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청주가 노잼 도시다라는 것을 탈출할 수 있는 핵심적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주시 부시장 출신의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는 공약 1순위가 지금보다 더 큰 청주 만들기입니다. 인구 절벽에도 인구가 늘어가는 전국 몇 안 되는 도시 청주를 100만 도시로 끌어올리는 것이 급하다며 청주공항 주변에 690만 제곱미터 공항 복합도시와 5송 역세권, 글로벌 바이오밸리 조성 등 도시 골격을 키우는 하드웨어 부문에 힘을 줬습니다. 5송 국가 복합 환승센터 유치와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등 교통망 공약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청주가 그동안 정체되어 왔고 그리고 또 활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주를 크게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86만 인구에 비해 갈 곳도 놀 곳도 없다는 시민 불만을 의식해 두 후보 모두 대형 쇼핑몰 유치는 물론 무심천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 여가 공간, 각종 테마공원 유치를 여야 없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도심 지하상가를 청년 공간으로, 청주 교도소로 옮겨 택지든 문화공간이든 개발하는 것도 두 후보의 공통 공약입니다. 한편 청주병원에 발목 잡힌 청주시 신청사 문제와 구도심 고도 제한, 우암산 둘레길 등 현안과 관련해 이범석 후보는 모두 원점 재검토를, 송재봉 후보는 부분 수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읍이 1개, 면도 1개뿐인 초미니 자치단체 증평군. 현직 군수가 3선 연임 제안으로 불출마하면서 무려 4명이 출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후보는 출산부터 육아, 교육까지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편과 소외가 없는 균형 발전, 좋은 일자리 만들기도 공약했습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 문제도 저희가 완벽하게 해결을 할 생각입니다. 육아는 물론 교육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송기윤 후보는 1조 원 투자유치 시대 개막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4개 권역에 테마벨트를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군부대 이전도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그 기업인들을 통해서 그 인맥이 제가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과 우량 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서 부자 증평 역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무소속 윤해명 후보는 청주권 위성도시 추진을 대표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AI 명문고 신설을 비롯한 교육 여건 확충, 증평역 명소화 사업 등도 약속했습니다. 정주 여건을 조성을 해서 청주권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 지역 발전에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민광준 후보는
남북 육축고속도로 증평나들목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300병상급 종합병원 유치와 재난지원금 1인당 50만 원도 공약했습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는 증평형 재난지원금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토록 하여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4년 만에 두 후보가 다시 대결을 펼치는 괴산군. 두 후보 모두 농업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후보는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농업인 공익수당 120만 원으로 증액, 또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괴산군 예산 1조 원 시대, 인구 5만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 여건을 만들어서 국민의힘 송인원 후보는 공동 마케팅으로 농업 판로 확대와 객실 1000개 규모 리조트 건설, 지역 명문고 육성을 위한 강사 초빙을 공약했습니다. 저는 군수가 되면 장사꾼이 될 겁니다. 농사 진 거를 어떻게든지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서 농가 소득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차영 후보는 괴산 메가폴리스 산단 추진을 통한 산업경제 활성화를, 송인원 후보는 청정 괴산 훼손 문제를 들어 원점 재검토를 내세워 극명한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후보들이 낸 공약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도지사와 청주시장 후보들 대부분이 환경정책 의제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2050 탄소중립 최상위 목표 설정과 숲과 녹지 보존 대책 등을 제안한 결과 양당 도지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청주시장 후보는 부분 수용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 후보는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2개 단체가 참여하는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청주시 발전을 위한 정책 의제 수용 여부에 대해 이범석 후보는 답을 하지 않았다며 불통 행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호 교육감 후보 측이 윤건영 후보 선대위가 교원 명의 도용 지지 선언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 선대위는 긴급 성명을 통해 지난달 28일 초등교원 대표로 윤 후보 지지 선언을 발표한 조모 씨는 윤 후보 상임 선대위원장 중 한 명이라며 윤 후보 측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이고 선관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건영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 후보 측이 지목한 사람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분이라 캠프는 물론 윤 후보와 전혀 무관하다며 김 후보 측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허위 지지자 명단을 작성해 공포한 지지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청년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요즘은 선거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청년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저희 MBC 충북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과 청년 정치 기획 보도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청년 정치를 내세우는 이유를 이지연 기자 그리고 세명대 단비뉴스 기자가 함께 취재했습니다. 혹시 88만 원 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0대 대부분이 직장을 얻어도 불안정한 청년의 현실부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소위 N포 세대와 헬조선, 흑수저론까지 지난 10여 년 동안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간 정치권에서는 청년 세대를 잘 팔리는 도구로 이용해왔을 뿐 정작 청년이 접하는 사회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다양하고 새로운 가치를 담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 이 목소리에서 답을 찾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나온 게 바로 청년 정치입니다. 전북 전주의 선호송 예술촌. 300m 거리 골목을 따라 책방과 상점, 휴식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전시 작품 활동이 이뤄지는 박물관, 미술관과 커뮤니티 공간도 이어집니다. 불과 4년 전까지도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던 선미촌의 현재 모습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며 성매매 업소를 없앤 겁니다.
업주의 반대에 부딪히며 탈바꿈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성착취 피해자의 자활을 돕는 지원 조례가 제정되며 빠른 속도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업소가 없어지며 생활과 주거 문제에 내몰린 종사자들을 돕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비용도 지원했습니다. 당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건 30대의 선한희 전주시의원. 여성 청년으로 비례대표 1번을 받아 의회에 입성하면서 기성 정치인이 제시하지 못한 답을 찾아냈습니다. 대부분이 제 나이 또래였고 그분들이 이곳까지 유입되는 경로가 대부분 가정폭력이나 친인척의 성폭행 아니면 아주 어려운 생활고였어요. 성매매가 왜 나쁜 건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정비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던 과정들을 거친 건지 이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의 장소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많이 온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만 25살의 나이로 당선된 조민경 인천 연수구 의원은 육아휴직 아빠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급해 공동 육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 35세로 젊은 부부가 많은 지역에서 출산 후 경력 단절을 호소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며 해결책을 고민하다 육아휴직 등 복지제도를 장려하는 공무원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출생률이 높은 점에서 착안해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서울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예산 문제로 실제 지원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발의 전부터 집행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실 남자들도 쓸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쓸 수 있는데 주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아버지들이 공동 육아를 하는데 더 힘써야 되겠다.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데 있어서 조례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만들어진 그 다음 연도부터는 반드시 그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만 25세에서 18살로 낮아지고 청년 할당 비율도 늘었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의 청년 대표성은 사실상 꼴찌입니다. 2018 국제의원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0세 미만 청년 국회의원 비중은 150개국 가운데 143위에 불과했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2030 유권자는 1,379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1%를 차지했지만 국회에 입성한 청년 정치인은 13명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치를 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청년들이 직접 겪는 문제들을 자기들의 시각을 담아서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청년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의 모습 그리고 기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청년의 시각으로 풀어보자.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과 함께 분석한 청년 정치를 묻다 기획보도는 앞으로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출범합니다.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는 가칭 충청광역청을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하고 애초보다 일정을 당겨 추진단을 구성해 규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규약 합의안이 4개 시도 의회를 통과하면 행정안전부의 승인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충북도 내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과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충북의 폭염 일수는 한 해 평균 14.8일로 과거 9.9일보다 늘었고 특히 청주가 22일, 단양 20.7일, 증평 19.8일로 길었습니다. 또 최근 10년 충북의 열대야 일수도 한 해 평균 5.3일로 과거 3.3일보다 증가했고 특히 청주시는 19.2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열대야 일수가 월등히 긴 반면 영동구는 0.7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한편 충북의 최고 기온 급값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했던 지난 2018년 8월에 나타나 충주 40도, 청주 39.1도를 기록했고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청주에서 열대야가 27일 동안 지속돼 가장 길었습니다. 청주의 첫 창고형 유통매장 입점설이 돌았던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부지가 민간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내 상업시설 용지인 전체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센터 용도 2개 필지를 분양하는 민간 사업자 공모를 공고했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다음 달 7일까지 사업 참가 신청을 접수하고 오는 8월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부지는 면적과 교통, 주변 인구 등 소비력 측면에서 국내외 굴지의 유통업체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최근 청주의 첫 창고형 매장이나 대형 쇼핑몰 입점설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충주시 중앙탄면 용전리에 설립되는 고등학교의 교명을 공모합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내년 3월 1일 개교 예정인 가칭 용전고등학교의 교명을 다음 달 3일까지 공모합니다. 기존 학교명과 겹치거나 혐오감을 주는 속어는 사용할 수 없으며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 또 일반 시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칭 용전고등학교는 특수학급을 포함한 전체 9학급으로 학생 200명을 수용하며 개교 후 3년 동안 학급수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조선시대 대표 풍속화가인 단원 김홍도를 테마로 한 숲길이 괴산군 연풍면에 조성됩니다. 괴산군은 중부내륙선 철도역이 들어설 연풍면의 조령산 줄기에 등산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길이 3km, 폭 1.5m의 김홍도 길을 오는 11월까지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홍도는 정조 시절 약 3년 동안 연풍 현감을 지냈으며 연풍초등학교에 있는 풍락헌은 진물을 보던 동헌이었습니다. 한편 괴산군은 연풍면 산풍리에 김홍도 걷던 길을 조성했으며 길 가장자리 토담에는 그의 작품 20점을 본떠 만든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청주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가운데 하나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차단 숲이 조성됩니다. 청주시는 오창 과학산업단지 1헥타르와 오송 생명과학단지 0.55헥타르 등 두 곳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